한동안 주춤했던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북한의 최근 이상 행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한국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의 노력은 쉼없이 이어지고 특히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자주 국방을 해내야 한다는 일념하에 양질의 무기를 수입하는 동시에 이를 개량하거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결과물들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며 한국의 강한 국방력과 기술을 보여주며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와 관련해서 핵을 원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경계를 마주하고 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죠. 특히 최근에는 핵 보유를 넘어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다시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핵잠수함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핵잠수함을 먼저 가지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군 내외부에서도 점점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은 3에서 4년 사이에 핵잠수함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한국이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대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회 보고에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과업이 상정됐다고 언급했죠. 이는 북한이 곧 핵잠수함 개발을 완료할 것이며 이것을 한반도 앞바다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이미 끝났고 현재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 해자스 아제레신 이는 배수량의 시가 기머 최대 5에서 6,000톤급가량으로 추정되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 설계가 끝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검토가 끝나고 최종 심사가 통과되면 상세 설계와 건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 3에서 4년 내에 이 프로젝트가 마쳐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개발할 핵잠수함에 대해 12개가량의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5에서 6천 톤급 규모로 건조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북한이 최소 6개 이상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도 건조 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핵 공격 능력 및 위협은 더 증가할 것이고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괌 등을 비롯해 미국 서부 본토 인근 수준까지 항해하게 된다면 미국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5일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가진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우리의 우방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잠수함과 건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고 우리의 진보된 핵과 관련된 기술력을 활용해 북한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건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로부터 구입 등을 통해 이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핵잠수함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가 어느 언론사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무산된 우리 군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현재 북한 등의 주변 사안형 흐름에 대응하여 다시 한번 추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핵잠수함 이슈는 이번 문재인 정부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제가다 통령이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주지즈 제가 대를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죠. 또한 국방부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계획에 의해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면서 장보고 매 배치 3 사업의 일환인 4,000톤급 잠수함의 엔진이 디젤이 아닌 핵추진 엔진으로 개발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현재의 한국의 능력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건조의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었을 시가능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으로 한국은 북한보다 먼저 건조를 마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북한보다 먼저 건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잠수함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타국에서도 배워가는 원자력 기술을 고려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2에서 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체적으로 나름 준비를 해왔고 관련 기술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응용 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잠수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관련 군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내용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핵을 무기가 아닌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그것입니다. 실제 김현종 2차장이 작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개발하려는 잠수함은 연료 측면에서 디젤 연료 대신 핵연료를 사용하여 가동하는 것뿐이기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발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과 관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이제 북한도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이유가 생기며 당의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보유할 수 없을까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바로 핵을 무기가 아닌 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을 투명하게 대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미국에게 연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과 관련된 무기 제작 의도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당당하게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선 이 시점이 바로 한국에게는 핵잠수함을 개발할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잠수함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함께 개발한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주장학상을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까지는 그것을 미리 요격하거나 막아낼 시스템이 없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마하 5에서 20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상대방이 전력에 상관없이 일단 발사되면 방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신형 탄도 로켓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탄도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비행 능력이 중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의 선진적인 기술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이 분야에서 북한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로켓 부스트 추진에 따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대기권 내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약 30에서 70km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15,000km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의 ICBM이면 미국 대륙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축 21륜, 바퀴 22개에 해당하는 ICBM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확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9축 18륜 화성-15형에 비해 바퀴가 2축이 늘어나고 외관도 새로워진 것이죠. 바퀴 수가 늘고 길이가 길어진 것은 미사일의 중량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전력이 강화되고 5일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의 개발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점점 마찰이 많아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게 우방으로서 거는 기대가 있기에 한국의 이번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물론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사용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핵에 대한 열망은 결국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점점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한국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며 아직 휴전인 상황인 한국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와 미래 이 땅에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라도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전략과 행동, 지금 한국에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